호리카와 동코 감독은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모노가타리를 바탕으로 천년의 사랑 히카루 겐지 이야기를 영화화한다. 11세기 초 헤이안 시대가 배경인 원작 겐지 모노가타리는 200자 원고지 5영매가 넘는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이다. 교토 하급 관료 집안에서 자란 저자는 30대 초반 시녀로 입궁해 무라사키 시키부란 이명을 얻는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남자 형제가 시키부성의 관료여서 이름으로 차용하고 소설 속의 여주인공 무라사키 부인에서 성을 따온다. 증조 부인 후지와라 가네스케가 쓴 쇼토 쿠테자 전력을 빌어 무라사키 시키부는 고구려, 백제, 발해의 역사를 삽입한다. 치밀한 구성과 심리 묘사로 기리스보, 스자쿠, 레이제이, 금상 등 4대 천황의 70여 년간에 걸친 궁정비사를 다룬다. 실제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 허구적 요소가 많으나 다이고 천황을 가리키는 기리스보 천황을 비롯해 여러 천황은 작품 내에서 상징적이고 서사적인 역할을 한다. 3부로 구성된 겐지 이야기의 일부는 황족에서 귀족으로 강등된 겐지의 실현과 여성 편력, 영화로운 방종이 펼쳐진다. 2부는 나이가 든 겐지가 배신과 이별, 좌절을 겪으면서 원숙해지는 고뇌와 절망이 담긴다. 3부에서 겐지는 친자가 아닌 가오루의 출생에서 비롯된 죄의식과 인과응보를 받아들이며 불교에 귀의한다. 영화는 1부를 토대로 무라사키 시키부가 어린 시녀에게 남녀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개된다. 역사 드라마와 로맨스 장르를 결합한 히카루 겐지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의 궁정 생활을 배경으로 문화와 예술,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전개되며 등장인물의 내면과 행동을 이해하지만 특정 장면에서 히카루 겐지의 시점으로 바뀌어 내면 세계를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스토리 플롯 내러티브 포물선의 도입부에서 기리스보 천황의 총애를 받던 낮은 신분의 친모는 겐지를 낳은 후 다른 궁녀들의 시기에 죽음을 맞는다. 외간이 출중한 겐지는 좌대신의 딸인 아오이노 우에와 결혼하지만 생모와 닮은 계모 후지스모를 연모하다 밀통으로 아이까지 낳는다. 겐지는 여성 편력을 드러내며 이복형 스자쿠 천황의 후궁과 연문으로 귀향을 가게 된다. 귀향에서 돌아온 후 겐지는 천황이 된 레이제이의 후견인이 되어 영화의 절정으로 치닫는다. 사실 기리스보 천황과 후지스모의 아들로 알려진 레이제이는 계모 후지스모와의 밀통으로 낳은 겐지의 친아들이다. 첫 번째 정실부인 아오이노 우에가 죽자 어린 나이에 온나산노 미아를 두 번째 정실부인으로 맡지만 겐지의 마음은 무라사키노 우에로 향한다. 무라사키노 우에는 계모 후지스모의 조카로 겐지가 소녀 시절부터 함께 생활한 겐지의 이상형이다. 무라사키노 우에마저 죽고 정실부인 온나산노 미아가 불륜으로 아들 가오루를 낳자 겐지는 사랑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히카루 겐지 이야기는 기호학적 미학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통해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한다. 겐지가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등장하는 매화는 새로운 시작과 순수함의 기호적 상징이다. 유배 생활 중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연꽃의 이미지는 내면의 정화와 재생을 암시한다. 자신의 아들 레이제이 천황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을 강조할 때는 솔나무가 자주 언급된다. 무라사키노 우에와의 깊은 사랑을 내포한 벚꽃은 짧은 기간 동안 화려하게 피고지기에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한다. 중국에서 가져온 유교 가치관과 음양도에 따르는 생활, 생령이 등장하는 민속 신앙 또한 기호적 의미로 사용된다. 일상생활과 정치, 궁정, 의례 등에서 겐지가 내리는 다양한 도덕적 선택과 행동에 유교적 가치관과 음양도가 드러난다. 겐지에게 버림받은 로쿠조노 미야스 도코로의 생령은 겐지의 첫 아내 아오이노 우에에게 해를 끼치는 기제로 쓰인다. 하지만 무라사키노 우에를 그리워하며 쓴 겐지의 연서는 아무리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기호적 기제가 된다. 보편적인 인간 감정에 대한 탐구는 작품이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기호적 아이콘이다.